까만입니다. 더 시전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보합세를 띄면서 마감을 하였으나 어쨌든 간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그냥 생쇼만 하다가 끝난 장이었습니다. 월가의 세력들이 휴가를 가가지고 거래량도 없고 그냥 개미들끼리 치고받고 한 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우산업만 0.3%의 좋은 흐름을 보였고 나머지는 뭐 장이 열린 건지 안 열린 건지 그냥 보합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장이 그닥 희마리가 없었기 때문에 공포지수도 78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공포지수가 80을 돌파하지 못했으므로 계속 똑같은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기존 보유 중인 롱의 비중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산타랠리가 조금 더 며칠 더 이어질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물량을 홀딩하였지만 어제 테슬라가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오히려 테슬라를 불타기 매수할 의향은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죠. 비중 20%의 매도 찬스는 계속 주지 않고 있네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포지수 80을 돌파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공포지수 80 정도는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가지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애플이 애플워치를 판매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악재 뉴스가 그저께 터지면서 그저께 장에서 애플이 약간의 하락을 보였죠. 근데 단 하루 만에 애플이 항소를 하면서 전 라인업을 판매를 재개를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뉴스에 휘둘려서 올매도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애플워치의 판매를 하지 못한다는 이슈는 계속적으로 애플이 가지고 가야 될 악재로 품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애플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애플을 뉴스에 휘둘려서 전량 매도해야 될 타이밍도 당연히 아닌 거죠. 애플워치 판매 재개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테슬라 공장에 오작동으로 사람을 공격한 로봇 벽에 매달고 찔러 도대체 이렇게 헤드라인을 자극적으로 내서 조회수를 올리면은 뭐 그렇게 좋습니까? 너무 자극적으로 기사를 냈어요. 근데 기사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2021년 무려 3년 전에 테슬라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큰 자동차 공장에서 사실적으로 사람이 로봇에 다치는 일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아차나 현대차에서도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하지만 주가 하락과 기업의 이미지 손상 때문에 은폐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뭐 어쩔 수가 없죠. 어쨌든 이러한 사고에 대한 희생자는 굉장히 안타깝고 일어나선 안 될 일이지만 고작 이런 뉴스로 3년 전에 일어난 2년 전이죠. 3년 전이 아니고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일어난 이러한 일로 올 매도를 때려버릴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뉴스에 휘둘리지 마세요. 테슬라 공장 오작동.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리고 오늘 밤이죠. 드디어 23년의 마지막 실업 청구 건수. 예보는 이전보다 조금 더 높게 예상하고 있네요.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높게 예상하고 있고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높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높게 나와야죠. 높게 나오면 다시 한번 오늘 밤은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게 나와도 결국엔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낮게 나오면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은 일부 비중을 매수를 하시고 단타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똘뚱님이 무려 시저스 UDT에 새로 가입을 해주셨죠.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하여 저의 매매 일지를 참고하시는 분들께 저와 비슷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매매 일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덴코르션 체크하겠습니다. 0.79 주식은 약간의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푸덴콜 옵션은 왜 자꾸만 오르는 걸까요? 조금 이상해요 이게. 현재 모든 지표와 매크로 체크 중에서 이 푸덴콜 옵션이 제일 이상합니다. 월가가 콜에서 조금 발을 빼고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러면서 주가는 오른다는 거죠. 그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크는 해보겠으나 어쨌든 푸덴콜 옵션이 0.8 이하라는 것은 여전히 강세의 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또 급격하게 내리면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포바닥을 형성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지지받을 확률이 높은 구간이긴 하나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고 하면 이건 대형 호재죠. 주식이든 환율이든 어쨌든 일일 변동을 나타내는 캔들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돌파를 못하다가 돌파하면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가 있고 계속 지지를 받다가 지지를 이탈하면은 증시에는 또 굉장한 일시적인 호재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체크는 해보겠으나 무려 3번 동안
이탈하려고 노력했던 자리가 이번에 이탈을 할지 안 할지는 감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며 관찰을 해보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환율상으로는 굉장히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좋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WTI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저항선을 돌파를 한다면 증시에는 바로 조정이 오는데 저항선을 또 맞고 떨어지네요. 호재입니다. 하지만 중앙 이평선을 돌리려는 작업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오른다고 하면 또 조정을 받고 다시 오른다고 하면 이때쯤에서 중앙 이평선이 하늘로 향하는 돌림을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이미 나스닥은 더 많이 올라 있겠죠. 부분 익절을 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데없이 유가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계속 WTI 국제 유가를 체크 중인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는 거죠. 테슬라 현재 풀이장 상황에서 이 빨간 줄 빨간 선이 풀이장 가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삼각세기의 추세 라인을 돌파한 거죠.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이 있죠. 이 중요한 추세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여기도 빨간색 상방 저항선을 돌파하고 어쨌든 더 우상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각세기의 상방 저항선을 돌파했을 경우에 오늘 돌파하면서 마감할 경우에 또 일시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 장기 상방 저항선 최고점을 이은 상방 저항선까지 돌파한다고 하면 드디어 테슬라는 투더문 왕이 될 준비를 모두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테슬라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항선이 두 개나 겹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시적인 조정을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돌파하려는 힘을 응축해서 돌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측은 하지 말되 준비는 하자는 말이죠. 저는 오늘 밤 테슬라를 추가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분할 매수기 때문에 이번 차수의 분할 매수가 틀렸다고 한들 또 사면 되니까요. 저는 분할 매수예요. 한방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 계획을 세워놨고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지점에서 또 매수를 할지 다 계획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시저의 매수 방법입니다. 안전을 추구하지만 약간의 공격적인 매수 방법이죠.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TQQQ 좋습니다. 홀딩 존버. 속슬 좋습니다. 홀딩 존버. 불즈 좋습니다. 홀딩 존버. 불즈는 황제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만 불즈가 조금만 더 오른다고 하면 불즈를 시장가로 다 매도 때려버릴 겁니다. 왜냐고요? 불즈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불즈의 매도금을 다른 데 쓰기 위함입니다. 그 종목은 테슬라. 그럼 숏의 일봉 보조지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반도체 숏 속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게 일시적인 반등, 기술적 반등 자리란 말이죠. MACD가 줄어들고 K값이 D값을 터치하였고요. RSI도 무려 25, 굉장히 낮은 수치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 자리란 말이죠. 근데 기술적 반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 SQQQ는 더 심해요. RSI는 무려 24,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터치했고요. MACD 파란색, 음봉이 줄어들면서 양봉이 나올 차례고요. 그런데 기술적 반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숏을 안 사는 겁니다, 제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려는 타이밍에 숏을 사든 말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계속 내리는 거죠, 계속.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키움 순매수, 키움 전사들의 순매수 현황을 보면은 일단 테슬라 1.5배 TSLL 굉장히 인기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TMF 항상 최상단에 꽂히는 종목이고요. 눈여겨봐야 할 것은 JBI와 SCHD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지금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부분 TQ와 속스를 익절한 금액을 배당주에 재투자해서 안정적으로 배당을 노려보겠다는 얘기죠. 이미 TQ와 속스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은 신경 쓰기 싫어서 배당주에 넣고 배당을 타먹으려는 생각이죠. 뭐 괜찮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코인으로 넘어가서 코인의 공포지수는 73. 제가 보는 코인의 매도 타이밍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공포지수의 75에서 80 사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번 코인의 랠리 때도 75에서 80 사이였고요. 요번에도 역사는 반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현재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아침까지 좋았다가 지금 좋지 않네요. 어쨌든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좀 현재 상황에서는 이탈을 했고요. 내일 다시 추세선 안으로 복귀해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무려 이 추세선 상방 저항선을 돌파해버렸네요. 제가 이더리움을 계속 홀딩했던 이유는 강하게 들어왔던 이 라인, 검정색 라인을 마감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탈할 뻔했죠. 하지만 어쨌든 마감 기준으로는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선을 잘 그어야 돼요. 여러분은 선을 긋지 마세요. 제가 다 그어드리니까요. 그리고 이 상방 저항선을 돌파했죠. 그러면 이제 또 홀딩이죠.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방 저항선을 깬다. 내일이라도 당장 깬다. 라고 한다면 부분 익절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가 어쩌면 이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존버하세요. 도지코인
어쨌든 일시적으로 이 검정색 라인을 깬 적은 있으나 완벽하게 제가 그어드린 이 추세선을 마감 기준으로 깬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지코인을 홀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존버죠.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두 번의 인생이 주어진다. 그리고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걸, 깨달을 때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다. 공자의 명언이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즐기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공포의 매수를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헛소리를 하면서 실없는 소리를 하면서 웃으면서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매번 이렇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1년 중에 이렇게 주식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날은 통계적으로 3개월, 3, 4개월밖에 되진 않아요. 대부분의 기간은 횡보를 하며 일부의 또 3, 4개월은 하락을 합니다. 이럴 때 돈을 많이 벌려면 항상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이거를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오늘 밤은 존버 단 한 주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